오늘 신문입니다. 유대균 씨가 검거가 되었지만 한국일보에서는 잡아야 할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고 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남 혁기 씨가 진짜 이 비리 퍼즐의 정점에 서 있는 몸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의 행방은 보시다시피 우리 무중입니다. 숨진 유병헌 씨가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면서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병헌 씨의 형과 남동생, 아내까지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유 씨가 숨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체포된 장남 대균 씨, 사실 그동안 작품 활동에 몰입하면서 구원파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미비했다라는 것인데요. 차남 혁기 씨가 종교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실제 후계자 역할을 했고 배임 횡령액도 559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또 측근들의 범죄 혐의에도 대부분 등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혁기 씨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멕시코 망명설까지 들리는 등 전혀 행방을 알 수가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에서는 대균 씨 검거 과정에서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박수경 씨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일명 호위무사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박수경 씨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죠. 유병헌 씨의 도피를 총괄 지휘를 맡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친엄마의 딸이며 태권도 6단, 흔하지 않은 여성 태권도 심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것은 그녀의 꼿꼿한 태도와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에서는 미녀 쌈짱 박수경 팬클럽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이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며 비판을 했고요. 전문가는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현상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면서 사회적 병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행 여성에 대해서 선정적 보도를 한 막 나간 언론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는요. 박 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녀의 남편, 또 결혼 생활 등의 사생활 영역을 들춰냈습니다. 종편은 더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아예 좁은 방에서 단둘이 석 달 동안 뭐 했나 라는 이런 자막을 넣기도 했고요. 박 씨의 생활 태도를 지적한 남편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유 회장의 주변 인물에 불과한 박 씨를 흥미적 요소만 강조해서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했다며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만드는 사안이었는데요. 이번 박수경 씨에 대한 보도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살펴보면 배 나온 비만형, 또 근육형, 좀 마른 모습, 여러 체형의 사람들이 서 있죠. 이게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OECD 국가들의 각종 항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평균값보다 크면 그림이 자체가 커지고요. 작은 부분은 작게 표현되는 것이죠. 자, 먼저 미국 보시죠. 좀 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는 삶의 질을 뜻하는데요. 103으로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독일은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다 근육질입니다. 머리는 지도층의 리더십을 뜻하고요. 가슴은 사회 자본, 팔 같은 것도 각자 사회 자본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모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비교적 평균치에 근접한 좀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떨까요? 머리도 작고 몸은 거의 영양실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평균치를 아예 밑돌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도층의 리더십 분야가 71.1로 상당히 젖어 있습니다. 정부 신뢰도를 봤더니 58.5에 그쳤습니다. 부패가 아주 심한 나라죠. 이탈리아보다 낮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26가지 사회경제 지표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본 결과 대한민국의 건강 상태 아주 나빠 보였습니다. 전문가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양적인 성장보다는 이제 질적 성숙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조선일보를 살펴보시죠. 한반도 이상기후, 과일 수확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숭아, 수박 등이 전국에서 동시에 쏟아지면서 값이 3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도 오르고요. 당수량은 3분의 2에 그치면서 과일이 일찍 익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복숭아 출하 지역입니다. 남쪽 지방에 몰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박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 출하 기기가 열흘쯤 빨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달에 갑자기 출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라고 그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일로도 볼 수가 있듯이 이상기후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6년 후에는요, 고랭지 배추 재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2090년에는 한국 사과 아예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욱 아파지기 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신문이었습니다.